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7월 17일, 19일의 세리에 경기 그리고 7월 17일, 18일, 19일 EPL의 경기 총 다 합쳐서 12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일에 에버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지금 별로 뛸 마음이 없어 보이는 에버튼과 강등권 경쟁 펼치는 아스톤빌라가 격돌하죠. 에버튼은 지금 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어 유로파나 강등권 모두 다 거리가 있는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톤빌라는 지금 현재 리그 19위에 위치 랭크되어 있어 17위 왓포드와 지금 승점 4점 차죠. 3게임이 남았으니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로 동기부여로 크게 작용되어서 현재 두 팀의 그라운드 내 활동량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에버턴 선수들은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그다지 열심히 뛰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시간만 보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히살리송을 후반에 교체하는 등 별다른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죠. 반면 아스톤빌라는 리버풀과 맨유에게 연패를 하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트레제게의 멀티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선수들이 강등권 탈출에 희망을 거는 모습 보여주었고 에이스 그릴리시 선수 또한 기량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죠. 두 팀의 동기부여적인 부분과 활동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레스터시티와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재밌는 매치가 되겠네요. 챔스권 끝자락팀과 유로파 끝자락팀이 맞붙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라운드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경기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지난 사우스햄튼이 후반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5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현재 남은 라운드를 다 이기고 마지막 맨유와의 승점 6점 매치를 기다려야 하는 레스터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최근 경기력이 너무 엉망입니다. 지난 본머스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4골을 폭격당하는 수비 조직력에 그러한 안일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메디슨 선수의 출전 또한 불투명하죠. 그러나 지금 셰필드의 흐름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강후 울버햄튼과 첼시를 연달아 격파하며 유로파권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토트넘의 맹추격을 받고 있지만 이번 라운드만 넘기면 다소 수월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번 경기가 유로파의 문턱 분수령이 되겠네요. 맥골드릭의 발끝이 지금 너무나 무섭고 수비 조직력으로 바디 원맨 팀이라고 할 수 있을 레스터의 창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번 경기 셰필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입니다. 지난 경기 96분에 동점골을 먹어 승점 2점을 날린 맨유가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 경기만 잡았더라면 챔스골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나 너무나 아쉽게도 승점을 날려버렸네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별다른 동기부여 없이 최악의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5경기 전패를 달리고 있고 안정화되어 가던 수비라인 중 주전 선수의 이탈로 수비라인이 붕괴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죠. 매니의 공격력은 이 정도의 수비라인은 완전히 박살낼 만한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시포드와 마샬이 현재 전성기를 맞이한 폼을 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느린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중원 싸움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맨유가 앞섭니다. 그린우드와 페르난데스, 포그바가 이끄는 이 중원은 리그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예우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맨유의 중원조차 넘기 힘들게 예상되네요. 지난 경기 단 한 골 리드에 만족하며 다소 찬스를 날리면서 시간을 때우며 승점 3점을 가져가려던 맨유가 큰 골을 다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골을 많이 넣을 경기 운영을 할 것이며 다소 다득점의 승리로 맨유 승리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사우스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이 팀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맨시티를 격파하고 메뉴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상위권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팀입니다. 팀 전력에 비해서 굉장한 성적 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심에는 잉스가 있죠. 잉스를 필두로 한 아담스와 암스트롱 레이먼드 선수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굉장한 경쟁력 발휘하고 있는 공격 라인입니다. 이 팀의 문제는 지금 약팀을 상대로 그만한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은 별로 없죠. 게다가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지 않은 아이러니한 팀인데 브라이턴의 현재 폼을 본다면 이 정도는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브라이턴의 수비진은 체력이 고갈난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가 이끄는 포백 라인은 홈에서만큼은 안정된 모습 보이며 리그 재개 후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로테이션 자원 부족에 다소 힘들어하는 듯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코놀리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지금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지네요.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제 같은 날에 세리에 경기로 넘어와서 토리노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지금 현재 리그 16위에 위치하고 있어 리그 18위 레체랑 승점 단 5점 차. 게다가 6경기가 남아있다는 걸 감안하였을 때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인터밀란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4골을 칠 뻔하였으나 내리 3골을 얻어맞으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벨로티 선수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으나 브레머와 이조 은클루 선수가 후반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소 불안한 변형 3백 라인을 보여주었죠. 다만 홈에서만큼은 토리노의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이번 라운드 메이테 선수가 결장할 수도 있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데실베스와 아이나 선수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다지 큰 무게가 실리진 않습니다. 제노아 또한 지금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스팔과의 경기에서 간단하게 승리를 챙기며 6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스팔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리드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은 꽤 실망적이었습니다. 두 팀 다 강등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져 있는 팀으로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노아의 원정 성적은 16경기 단 2승입니다. 이번 경기 토리노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스팔과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스팔은 6경기 1무 5패, 현재 최근 5경기 성적은 1무 4패로 리그 재개 후 최악의 행보를 보이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포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강등을 준비하고 있고 페타냐 선수와 플로카리 선수의 투톱은 한 경기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차례밖에 만들지 못하며 최악의 경기력 보이고 있죠. 미시룰리와 다보, 톤조프가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세리의 탑 수준의 인터밀란의 증오에 절대로 이기지 못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경기 점유율 또한 3대7 수준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키퍼 레티카 선수도 세리의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이빙 실력 보여주며 이상한 세이빙, 이해가 되지 않는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다른 하위 리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인터밀란은 이제 3위를 고쳐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경기 루카쿠 선수가 휴식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3골을 득점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간단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디암브로시오와 발레로가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에릭센 선수를 벤치로 보낼 만큼 유기적인 볼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원정 성적과 홈의 성적 차이가 거의 없는 인테르이기에 이번 경기 아주 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이제 18일의 EPL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과 와포드의 경기, 지금 현재 강등을 안심할 수 없는 두 팀의 승점 6점 매치가 시작됩니다. 현재 리그 16위, 17위에 위치한 웨스트햄과 와포드는 18위 본머스와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는 팀이죠. 이번 경기 이기는 팀은 한 팀을 밑으로 밀어내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웨스트햄은 지난 노리치 원정에서 4골을 폭격하며 괜찮은 활약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 경기 본리와의 경기에서도 1대0 패배를 하긴 했지만 웨스트햄과 오그본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수책이 이끄는 증원 라인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경기력이죠. 게다가 하위권 팀 치고는 로테이션 자원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비슷한 레벨의 팀들보다 체력적 부담 또한 훨씬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홈에서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왓포드의 원정 성적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되네요. 왓포드는 원정 17경기 단 2개의 승리만을 올리며 최악의 원정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는 모두 승리를 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디니와 웰백이 고루 득점을 하면서 공격 문제에도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만 이 두 경기 모두 홈 경기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는 홈팀이 홈의 이점을 잘 살리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19일 EPL 경기입니다. 노리치와 버니네요. 노리치는 이번 시즌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지난 경기 첼시와의 원정에서 꽤 고군분투하며 잘 막아냈지만 지르의 다이빙 헤딩으로 8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역시 푸키와 드르미치는 침묵하였고 5경기 동안 단 1개의 득점만을 올린 암울한 공격력에 홈일지라도 절대 기대가 되지 않는 경기력이죠. 시종일관 압도당하는 그런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맥린과 퀸테일이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견고한 번리를 상대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조차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번리는 지난 후반부로 갈수록 뒷심이 강한 팀 중 하나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최근 5경기 패배가 없고 제일 로드리게스 또한 부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이 번리 선수들에게 부담이 없어진 모습 보이며 꽤 훌륭한 공수 밸런스 맞춰냈죠. 이 팀의 공격력은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만 5경기 단 2개의 실점만 허용한 수비력 개설은 그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실점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죠. 이번에 노리치의 창으로 번리의 골문을 흔들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번리의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본머스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리그 18위에 위치하여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왓포드와 웨스트햄 중 한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강등권 탈출에 지금 청신호가 켜졌죠. 암울한 스코어에 비해서 꽤 괜찮은 경기력 보여준 지난 두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에게 4골을 폭격하는 등 윌슨과 솔란케의 부활은 반가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슬링과 브룩스 단 둘이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다소 타이트한 경기 일정에 체력적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으나 사우스햄튼의 경기 일정에 비해서는 널널한 게 사실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단 48시간을 쉬고 또 원정 경기를 치르는 최악의 일정에 걸려서 이번 경기는 다소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도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주전 선수들이 보이는 경기력과 후보들이 보이는 경기력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죠. 브라이턴 원정에서 주전을 내보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번 본머스전은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내려놓는 경기를 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 선수들의 체력적 우위와 강등권 버프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 기량은 분명히 사우스햄튼이 앞서나 다른 지표가 본머스의 우세를 추천드리네요. 이제 19일의 세리에 경기입니다. 먼저 헬라스 베로나와 아탈란타죠. 헬라스 베로나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 갈수록 경기력이 아쉬워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피오렌티나전 또한 오히려 의외로 피오렌티나에게 고전하는 모습 보이며 경쟁력 없는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죠.
지금 빌드업이 안 되며 선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다소 무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동기부여 또한 지금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아탈란타에 비해서 휴식일 또한 하루가 더 짧죠. 헬라스 베로나에게는 매우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아탈란타는 지난 경기 골 축제를 열었습니다. 뭐 6골을 득점을 하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시즌 100득점 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섰죠. 아틀란타는 지금 그 어떤 팀을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모두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증명해냈죠. 피샬리치와 사파타, 말리노브스키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 그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골고루 좋은 모습 보여주는 아탈란타는 이 정도 경기력이면 다음 시즌에 역사를 써내려 갈 수도 있겠네요. 이번 경기는 아주 무난히 아탈란타의 승리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칼리알리와 사스올로의 경기.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칼리알리와 AC 밀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사스올로가 맞붙습니다. 칼리알리는 지난 레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으로 골맛을 보지 못한 경기를 펼쳤죠. 공격진들의 노쇠화로 인해서 타이트한 경기 일정에 선수들이 재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로는 지금 윙백이 빌드업을 전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을 앞으로 걷어내기만 하는데 바쁜 칼리알리의 축구는 90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빨리 시즌을 종료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뒷공간 킬러라고 불리는 사스올로가 이 칼리알리의 느린 윙백 라인을 매우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스올로는 현재 4연승 행진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라스파도리 선수의 결정력과 트라우레와 보가가 이끄는 빠른 발은 칼리알리의 느린 윙백 라인은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 말론과 페라리가 이끄는 수비력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꽤 훌륭한 빌드업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어내는 축구를 깨부시고 수비 라인에서부터 차곡차곡 빌드업으로 올라가는 축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칼리알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무난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AC 밀란과 볼로냐입니다. AC 밀란은 지금 현재 리그 7위에 위치하여 있어 유로파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스올로를 따돌려야죠. 그걸 위해서는 이번 경기 꼭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볼로냐는 리그 12위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점이 사실이죠. AC 밀란은 최근 훌륭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고 질라탄의 가세로 레비치와 차라노글루, 캐시에 등등 공격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제공권과 빠른 발의 완벽한 조화 이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놀리와 에르난데스는 지금 골을 넣는 수비수로 제2의 축구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돈나룸마의 세이빙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리의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볼로냐는 최근 그냥저냥한 흐름 보이며 시즌을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르솔리니와 바로우, 소리아노는 건재하지만 그 외 다른 자원들이 체력적 저하로 팀의 기동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점이 다소 아쉽네요. 센터백 도미아스는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 보여주나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한 경기력 보이고 있기에 원정길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 보입니다. 이번 경기 밀란의 승리를 기대합니다.